안녕하세요. 올해로 마흔이 된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엊그제 친정엄마의 기일이라 친정아버지랑 남편이랑 애들을 데리고 엄마 납골당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저희 시모도 동행해서 다녀왔습니다. 저희 시모는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매해 엄마 기일에 저희와 함께 납골당으로 가주시는데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며느리들이라면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살아생전엔 시모와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조금 이상하게 보면 이상하게 봤지 좋게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시모가 돌아가신 엄마와 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잘해주시게 되었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솔직히 너무 황당무계하면서 웃기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가을날 재밌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사유는 누가 외도를 했다거나 두 분의 성격 차이 때문은 아니었고 아빠의 일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가정 내팽개치고 일만 하면서 살 거야? 당신은 우리 솔미가 지금 몇 살인지는 알아? 또 왜 그래? 내가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랑 솔미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당신도 그걸 알면 적당히 좀 해. 나도 혼자 외국 생활하면서 돈 버는 거 힘들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날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만한 돈 필요 없어. 우리 세 식구 적당히 먹고 살 정도의 돈만 있으면 나는 그거로도 충분하다고. 당신 그거 다 당신 욕심이야. 그리고 당신 태국 생활 못 접겠으면 우리 이혼해. 일에 미쳐 살았던 아빠는 제가 갓난아기 시절부터 얼굴 보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아빠가 저희 집에 있는 것을 불편해할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많은 돈은 필요 없으니 가족들 곁에만 있어 달라고 했지만 아빠의 생각은 엄마와 다른 듯 했습니다. 아빠가 태국이라는 낯설고도 먼 나라에 자리를 잡게 됐을 때 엄마가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가족 품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한국에서 혼자 솔미 키우는 거 힘들면 한국집 정리하고 솔미랑 태국으로 와. 여기서 셋이서 같이 살자. 내가 살아보니까 여기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내가 거길 왜 가? 말도 안 통하고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고. 당신만 믿고 가기엔 너무 도박이야. 그리고 당신 태국까지 온 우리 둘 또 집에 내팽개치고 일하러 다닌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잖아. 아빠의 일 문제로 끊이지 않던 부모님의 싸움은 결국 이혼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당신 태국에서 혼자 살면서 깨달아봐. 정말 가족들을 위한 선택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솔미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당신을 아빠로도 생각 안 하는 솔미 당신한테 보낼 수 없어. 자라오는 내내 아빠를 제 아빠라 생각하지 못하기도 했고 당시 사춘기라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빠를 극도로 싫어했던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바로 엄마를 따라갔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솔미야, 비록 지금은 엄마랑 아빠가 떨어져 살게 되지만 아빠가 반드시 엄마랑 솔미 데리러 꼭 돌아올게. 그땐 아빠가 꼭 엄마랑 솔미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솔미는 그동안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알겠지? 아빠가 약속을 지켜내는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저는 아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아빠가 보내주는 양육비와 엄마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다행히 모자라지 않게 양육비를 보내주는 아빠 덕분에 금전적으로 힘든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와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든 건 바로 이혼을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설미야, 너희 엄마랑 아빠 이혼하셨어? 우리 엄마가 왜 이혼한 건지 너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라? 혹시라도 너희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너희 엄마 때문에 안 좋은 이유로 헤어진 거면 엄마가 너랑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대. 우리 엄마 바람 피워서 헤어진 거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 아빠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떨어져 산 시간이 오래돼서 헤어진 것 뿐이야. 나랑 친구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나도 너 같은 친구 필요 없어. 이혼한 한부모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무시를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 부모들은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결국은 제 부모들처럼 된다며 저와 놀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종종 계셨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혼한 여자가 혼자 키우는 자녀인 저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미야, 이번 추석부터는 외할아버지 집에 안 내려가고 그냥 엄마랑 둘이 집에서 소소하게 보내자. 아니면 엄마랑 같이 여행이라도 갈까? 할아버지 집을 왜 안 가? 나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사촌 언니들 보고 싶은데. 엄마 운전하기 귀찮아서 그래?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랑 이혼한 게 할아버지는 많이 속상하신가 봐. 그래서 한동안은 엄마 얼굴 안 보고 싶으시다고 해서 할아버지 화 풀릴 때까지는 할아버지 집에 못 갈 것 같아. 엄마의 이혼 소식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엄마와의 연을 끊으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엄마의 이혼이 본인들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듯 했어요. 이혼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부모 자식 간의 연도 끊어버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성인이 되니 주변에 이혼하는 가정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부모님의 이혼이 저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오빠, 나 사실 그동안 오빠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나 아빠 안 계시고 엄마만 계셔. 내가 중학교 때 두 분이 이혼하셨거든. 아빠가 안 계신다고? 그럼 장모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널 키우신 거야?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그게 무슨 큰 문제라고. 두 분이 사별하신 것도 아니고 이혼하신 거라 친한 친구들한테도 굳이 일부러 말 안 하거든. 그리고 오빠랑도 결혼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굳이 말 안 했던 건데, 오빠한테 프로포즈까지 받았으니 지금은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말해. 20 중반쯤 저는 대학교에서 만나 연애를 한 선배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자랑거리도 아니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연애 동안에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물어보지 않는 이상 먼저 입 밖으로 내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배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상견례를 앞두고 있을 땐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말해야 될 것 같아 밝혔는데, 제게 프로포즈를 한 선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끝낸 후였어요. 선배가 난감하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솔미야, 어쩌지? 엄마랑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결혼 무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 지금 내가 말리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상견례까지 잘 끝냈는데 갑자기 왜?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대? 어머님이랑 아버님 나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어? 엄마랑 아버지는 장모님이 이혼하신 게 마음에 걸리신데, 장모님 때문에 이혼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남편이랑 이혼한 장모님이 너무 세 보이신다고. 너도 장모님 성격 닮아서 나 잡아먹으면 어떡하냐고 걱정이셔. 도대체 이혼이 뭐라고 좋은 사람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나 싶었습니다. 예비시댁은 깊은 사정도 모르면서 이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엄마를 독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가 오빠를 잡아먹을 것 같다고? 우리 엄마처럼? 우리 엄마 아빠 잡아먹은 적 없고 한평생 아빠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사신 분이셔. 이혼하고 여자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대단하다고는 못하실 망정. 뭐라고? 내가 엄마 닮아서 오빠 잡아먹을 것 같다고? 그게 말이야 똥이야. 솔미야, 화나는 건 이해하는데 너도 우리 부모님 입장도 좀 이해해 주라. 내가 어떻게든 우리 부모님 마음 돌릴 테니까 일단 하고 있던 결혼 준비는 잠깐만 중단시키자.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오빠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결혼 무르도록 하자. 나도 남의 인생 함부로 재단하는 시댁 필요 없어. 너무나도 사랑했던 남자였지만 저희 엄마를 함부로 재단하는 집안과는 저도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파혼을 선택한 것이 100번 잘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게 결국엔 다 아빠 탓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두세 번 간간히 연락을 하던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나를 위해서 산다는 아빠 때문에 엄마랑 내 인생은 아직도 엉망진창이야. 아빠 때문에 모든 게 다 엉망이라고. 앞으로 아빠 얼굴 보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던 저는 아빠와의 연락을 단절시켰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 억울한 심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땐 아빠의 심정을 헤아릴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첫 결혼에 실패를 하고 아빠와 연까지 끊게 된 저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만 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안 하고 제 커리어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지금의 남편과도 제 맘처럼 되지 못할 것 같아 처음엔 남편을 계속해서 밀어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술자리에서 자신의 가정사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돈 때문에 힘든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놈이라고 무시라는 무시는 다 당하고 살았거든요. 알고 보니 남편도 저처럼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저와 매우 비슷한 남편의 사정을 듣게 되니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솔미 씨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솔미 씨만 보면 자꾸 기대고 싶어지네요. 술기운에 이런 말도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가정 환경이 저랑 비슷하다면 적어도 저희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저희가 결별을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을 때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고 한 번의 아픔을 겪어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난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시모를 찾아가 저희 집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형욱 씨한테 미리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도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셔서 지금까지 엄마랑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안 계세요.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고요. 그래, 그 형욱이한테 듣기는 들었다. 근데 뭐 다 사정이 있으니 이혼을 하셨겠지. 그럼 아버지는 결혼식엔 못 오시겠네? 네, 아무래도 못 오실 것 같아요. 아버지랑 연락 안 하고 산지 몇 년 돼서 결혼식 때문에 다시 연락드리기가 어렵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네가 죄송할 긴 뭐 있니? 그리고 그게 죄송할 일이야? 어차피 나도 너희 결혼식 때 혼주석에 혼자 앉을 생각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지 뭐. 시모는 저희 부모님의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오히려 자신만 혼자 혼주석에 앉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도
같이 혼주석에 혼자 앉는 게 본인에게는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혼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둘은 우리 부모들처럼 헤어지지 말고 갈라서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그것 말고 나는 더 바랄 것 없어. 시모의 말투를 보면 사람이 조금 예민해 보이는 건 있어도 성격적으로나 모난 구석은 없으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모였지만 저희 엄마까지 모신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가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시는 사람인지 그제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궁금한 게 많으셨는지 질문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사돈은 솔미 키우실 때 무슨 일을 하시면서 키우셨어요? 사돈이 혼자 버는 돈으로 애 하나 키우는 게 가능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보험 영업일을 하다가 운 좋게 건축회사 하는 고향 친구네 회사에 들어가서 회계 일을 했어요. 지금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셨구나. 저는 혼자서 이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혼하신 거면 솔미 아버지한테 양육비도 받으셨어요? 네, 솔미 아빠가 몇 년 전에 연락 끊기기 전까지도 솔미 앞으로 돈을 보내줬었어요. 그 덕분에 제가 혼자서도 솔미 잘 키워낼 수 있었고요. 사돈은 혼자서 많이 힘드셨죠? 네, 그 말도 마세요. 저는 혼자서 형욱이 키우느라 정말 애를 먹었거든요. 이러고 보니 사돈이 참 부럽네요. 사돈이나 저나 남편 없는 건 똑같아도 까놓고 보면 저보다 사돈 사정이 훨씬 좋으니까 말이에요. 시모가 부러워할 것도 아닌 걸 부러워하는 걸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도 당황스러웠는지 그냥 웃고 넘기시더라고요. 시모는 저희 집 사정이 시댁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예단 예물은 어떻게 할 거냐 물으셨습니다. 우리 예단이랑 예물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이나 솔미 집이나 사정이 그리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기본적인 건 했으면 하는데요. 예단 예물이요? 저는 당연히 생략할 줄 알고 생각 못했었는데 사돈이 원하시면 따라가야죠. 근데 집은 어차피 애들이 둘이서 준비하는 거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예단은 그렇다 치고 그럼 그 예물만 어떻게 좀 해볼까요? 사돈 가능하시겠어요? 예물 이야기를 하는 시모의 눈이 어찌나 반짝이던지 엄마도 그걸 느끼셔서 차마 그러지 못하겠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생각도 못한 예물을 준비하게 됐어요. 시모는 어찌나 바라던 게 많으시던지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엄마는 시집가서 시어머니한테 예쁨은 못 받아도 미움을 안 받으려면 해달라는 거 해주고 시집가는 게 속 편하다. 너 결혼 자금으로 내가 따로 준비해둔 돈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그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시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말고 적당히 해주면 된다고 했지만 엄마 말대로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시모가 바라는 예물을 다 사다 드렸습니다. 솔미야, 너희 어머니가 참된 사람이시다. 아무리 딸 시집 보내는데 쓰는 돈이라고 해도 남한테 쓰는 거라 돈을 아끼실 수도 있는데 어쩜 이렇게 좋은 걸로만 다 준비해 주셨다니? 시모는 엄마가 보내주신 예물을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입이 아주 귀에 걸려서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시모가 아주 만족해하는 결혼식을 끝내고 난 후였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큰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한 걸음 걷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 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하더라. 너 시간 되면 엄마랑 같이 병원에 검사 좀 하러 가자. 갑자기 몸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진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신 엄마라 큰 병은 아닐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검사 결과 엄마의 병명은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엄마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시기가 제가 결혼한 지 3달도 안 되던 시기였습니다. 결혼을 통해 세상 모든 걸 얻은 기분이었는데 엄마의 백혈병 진단에 결혼 3달 만에 저는 모든 걸 잃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간병 때문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저는 엄마의 곁을 지켜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시모는 백혈병 환자 몸에 좋다는 음식들로 반찬들로 도시락을 자주 만들어 주셨습니다. 솔미야, 그 백혈병 환자들한테 좋다는 걸로만 만들었으니까 그 가져가서 엄마랑 맛있게 먹어. 너도 그렇고 사돈도 매일 병원밥 먹는 것도 힘들 텐데 내가 종종 이렇게 도시락이라도 만들어 줄게.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요즘 엄마가 병원밥 먹기 싫다고 식사를 거부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거라고 하면 엄마도 끝까지 다 드실 거예요. 결혼 전 돈 욕심을 보이며 예물을 요구하던 시모가 솔직히 조금 미웠는데 아픈 저희 엄마를 위해 손수 도시락도 싸주시고 간병하느라 집안일을 살피지 못하는 저 대신 저희 신혼집 살림도 챙겨주시는 시모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남편도 저 못지않게 저희 엄마 간병에 도움을 줬는데 저와 남편 그리고 시모의 정성과 마음을 쏟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환자분은 길어야 6개월 정도 사실 수 있습니다. 짧으면 내일 당장도 위험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엄마는 저의 손을 잡고 부탁하셨습니다. 솔미야, 미안한데 네가 아빠한테 연락 좀 해줄래? 엄마 지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아빠가 보고 싶다고? 엄마 진심이야? 엄마 아빠 미워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아빠가 보고 싶다는 거야? 엄마는 아빠가 미운데도 좋았고 미운데도 그리웠어.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날 동안이라도 아빠랑 있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아빠도 엄마가 아프다는 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 엄마도 저처럼 아빠를 죽도록 미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앞에서는 내색을 하지 않은 것뿐이셨지 늘 아빠를 그리워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저에겐 꼴보기 싫은 아빠지만 엄마에겐 너무나 그리운 남편이었기에 용기를 내어 아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많이 아파. 의사 선생님이 엄마 6개월도 못 살 것 같대. 혹시 와줄 수 있어? 엄마가 아프다는 저의 말에 아빠는 그 어떤 질문도 더 하지 않고 바로 엄마가 계시는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빠는 병실에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앉아있는 엄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엉엉 우셨습니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평생 남편 때문에 고생한 여편네 뭐가 그리 탐나셔서 이렇게 빨리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야. 아빠는 바닥을 치며 오열을 하셨고 엄마도 아빠를 보며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아빠와 이혼 후에도 그렇고 엄마가 시한부 판정을 받을 때도 제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시지 않던 엄마가 아빠를 보고 아이처럼 우시는 모습에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미야, 그동안 엄마 간병하느라 고생 많았다. 그 신혼을 즐겨도 모자랄 판에 아픈 엄마 옆에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오늘부터는 아빠가 엄마 옆에 있을 테니까 너는 이제 좀 쉬어. 그래 솔미야, 이제 너도 이서방 곁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 해. 엄마는 그동안 아빠랑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서 남은 시간만큼은 아빠랑 있고 싶어.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해줄 거지? 이렇게 보고 싶어 했던 남편을 왜 지금껏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는지 엄마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엄마는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었어. 사랑을 너무 받고 싶은데
아빠가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엄마는 그게 너무 서운했었나 봐. 그 서운한 마음이 미움으로 변해서 이혼이라는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 솔미 너를 떠나서 내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그랬으면 안 됐는데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엄마의 이혼은 결국 아빠를 너무 사랑한 탓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후회의 눈물과 행복의 웃음을 지으며 아빠 품에서 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빠가 저에게도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솔미야, 너는 아직도 아빠가 많이 밉겠지만 엄마 마지막 소원대로 아빠는 엄마 대신해서 아빠 남은 생 동안은 너에게 제대로 된 아빠 노릇을 하고 싶구나. 아빠가 많이 밉겠지만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빠 품에서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돌아가시는 걸 본 이상 저는 아빠를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사랑 때문에 생긴 마음이라면 아빠를 용서해줘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고맙게도 아빠와 제 사이를 회복하는데 가장 많은 애를 쓴 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언제 한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장인어른한테 제대로 된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솔미보다 음식 솜씨가 좋거든요.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새벽 내내 저희 아빠와 단둘이 이야기도 나누고 저희 아빠를 저보다 더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어쩌면 홀로 보내게 됐을지도 모를 엄마의 장례식장을 아빠와 남편과 함께 무사히 보내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줄 모르고 친구분들과 단체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신 시모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솔미야, 미안하게 됐다. 그 사돈이 위독하신 걸 알았으면 여행이고 뭐고 다 취소했을 텐데 갑자기 그렇게 가버리셔서 나도 여행 내내 마음이 안 좋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도 모르시고 가신 건데요. 저도 마음의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지만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저도 정신이 너무 없었는데 형옥 씨랑 아빠가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시모는 엄마의 장례식에 자리를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아빠 이야기에 굉장한 흥미를 느끼셨는지 아빠에 대해 엄청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나저나 솔미, 너는 아빠랑 화해는 했니? 사돈이 사돈 어른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있는지 너도 그동안 몰랐었지? 아빠랑 화해라고 하기보다는 잘 지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엄마가 아빠를 그리워하고 계실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요. 이번에 알고 많이 놀랐어요. 그래, 부부 사정은 자식도 알기가 힘들지. 그래도 사돈이 마지막엔 사돈 어른 품에서 돌아가셔서 얼마나 다행이니. 근데 사돈 어른은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신데? 시모의 질문에 남편이 저도 모르는 아빠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엄마, 내가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장인어른이랑 대화를 많이 나눴거든? 근데 장인어른 진짜 대단한 분이시더라. 왜?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그래? 근데 사돈어른 지금 뭐 하면서 지내고 계신데? 엄마, 장인어른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가 장인어른이 들어갔을 땐 사장 포함해서 직원이 3명뿐이었대. 근데 지금은 그 회사 직원이 900명 정도 되는데 그 회사 장인어른이 다 키워놓은 거라고 그러시더라. 어머나 세상에, 사돈어른이 능력이 엄청 좋으신가 봐. 솔미, 네 앞에서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사돈어른이 일에 미쳐 있었던 이유가 있었네. 아빠가 회사에서 일궈낸 성과를 들으면서 시모는 대단하다고 아빠를 치켜 세워주셨지만 저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은 그 회사 부대표님이신데 실질적인 대표랑 다름없으시대. 그 회사 대표가 장인어른을 어찌나 철석같이 믿고 계시는지 자기 아들한테 회사 안 물려줘도 되니까 장인어른 퇴직하시고 이 회사 어떻게 해야 될지
장인어른 보고 다 정하라고 하셨다지 뭐야? 어머나, 그럼 사돈어른 돈 꽤나 버시겠는데? 이혼하시고 평생 혼자 살아오셨으면 모아두신 돈도 꽤 되실 거 아니야. 저희 아빠가 잘 살고 있는 게 시모에게 뭐가 그리 신나는 일인지 어이가 없었던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이야기해. 어머님 배고프실 텐데 얼른 저녁 차리자. 나 아직 괜찮다. 형우가 그 하던 이야기 좀 마저 해봐라. 그래서 너희 장인어른 너한테 뭐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던? 네가 네 장모 아플 때 얼마나 고생했니? 너희 장인어른도 그 공은 인정해 주셔야지. 남편은 그만하라는 제 말에도 불구하고 시모만큼이나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엄마, 놀라지 마. 장인어른 건물주래. 지금 13층짜리 빌딩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퇴직하면 하나 더 사실 생각이라고 하시더라. 대박이지? 뭐라고? 13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계시다고? 세상에 그게 사실이니? 그거 다 어쩌시겠대? 솔미한테 주시겠대? 그것까지는 내가 못 물어봤지만 그 장인어른한테 있는 가족이라고는 솔미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 나 장가 잘 온 것 같아. 그치 솔미야? 분수 같은 남편과 시모의 대화에 기가 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도 이상하게도 저는 그리 놀랍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희 아빠에게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생각에 빠지시더니 아주 해괴망측한 말을 꺼내셨습니다. 솔미야, 나 사돈어른 좀 소개해줘. 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빠를 소개해달라뇨? 어차피 한번 인사해야 되지 않겠니? 얼굴 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 외로운 사람들끼리 가깝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니? 시모가 무슨 의미로 저희 아빠를 소개해달라는 건지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설마 사돈으로서 인사를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겠나 싶었죠. 아빠를 소개해달라는 시모의 말에 남편도 많이 당황한 듯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나중에 장인어른 우리 집으로 모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엄마도 와서 장인어른한테 인사도 드려. 일단 우리 밥 좀 먹을까?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갑자기 배가 고프네. 기분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시모의 말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날 이후 계속 저에게 아빠를 언제 소개해 줄 거냐며 재촉하셨습니다. 솔미야, 그 사돈어른이랑 언제 또 뵙기로 했니? 그 사돈어른한테 나 소개해 준다고 말은 해봤어? 아직이요, 어머님. 아빠가 요즘 일 때문에 많이 바쁘시다고 하네요. 나중에 자리 만들도록 해볼게요. 남편도 계속해서 아빠와 시모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무슨 마음 때문이었는지 저는 끝까지 두 분이 만날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편과 시모가 저 몰래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빠를 저희 집으로 처음 초대하던 날이었어요. 음식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저는 당연히 저희 아빠인 줄 알고 달려나가 봤더니 시모가 저희 집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형욱이가 오늘 사돈어른 오신다고 해서 인사드리려고 왔어. 사돈어른은 안에 계시니? 여보, 그 엄마가 장인어른 계속해서 뵙고 싶어 하셨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장인어른 우리 집에 오니까 와서 인사하라고 부른 거야. 집 앞까지 온 시모를 쫓아낼 수는 없어 일단 시모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시모가 식탁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앉은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아빠가 도착하셨습니다. 아빠가 도착을 하자 시모가 버선발로 달려가 저희 아빠를 맞이했습니다. 사돈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형욱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인사를 나누게 됐네요. 사부인이시라고요? 오늘 온다는 이야기 못 들었는데 와 계셨군요. 저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야 잘 지냈죠. 사돈, 일단 들어오세요. 우리 형욱이가 사돈 어른 드린다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놨더라고요.
시몬은 저희 아빠의 옷깃을 붙잡고 아빠를 부엌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기가 차던지 제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서 있자 남편이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장인어른 처음 뵈서 신났나 보다. 당신이 조금만 봐줘, 응? 시모가 도대체 뭐 때문에 신이 나고 내가 뭘 봐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저도 식탁에 자리를 잡아 앉았습니다. 시모는 계속해서 저희 아빠에게 저도 처음 보는 눈웃음을 치며 작업 멘트를 날리셨습니다. 사돈어른, 인물이 아주 좋으시네요. 솔미가 어찌 저리 예쁜가 했더니 사돈어른을 닮아서 예뻤던 건가 봅니다. 솔미는 사돈어른한테 감사하다고 해야겠어요. 아이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부인도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미인이십니다. 예나 지금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아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형욱이가 사돈어른에게 제 자랑을 좀 했나봐요. 시몬은 가증스러운 웃음소리를 내며 웃어 보였습니다. 선자리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었죠. 심지어 시몬은 반찬을 저희 아빠 밥그릇에 옮겨다 주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제가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저희 아빠 소개해달라는 말이 설마 남자로서 소개해달라고 했던 건 아니죠? 행동들이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시모에게 따지듯 말하자 아빠가 허허허 웃으며 저를 말려 세웠습니다. 제 말에 시모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분이 나쁘셨는지 표정을 굳히시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사부인,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부인한테 보여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보니 사부인이랑 제 인연이 아주 깊은 인연이더군요. 어머, 뭘 보여주시려고요? 제가 모르는 무슨 인연이라도 있었나요? 궁금하네요. 어서 보여주세요. 시몬은 저 때문에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희 아빠의 말에 금방 미소를 되찾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아빠도 시모에게 마음이 있는 건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데 아빠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시모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 인연이 어떤 인연인지 사부인도 잘 아실 겁니다. 시모는 아빠가 건넨 사진을 기분 좋게 받아들었습니다. 시모는 아빠가 건넨 그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뒤로 벌러덩 나자빠지셨습니다. 아빠는 뒤로 나자빠진 시모를 보고서도 놀라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사부인, 이제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저도 사부인이 누군지 생각해내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빠가 시모에게 건넨 사진이 도대체 무슨 사진인가 싶어 확인을 해봤더니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빠가 전우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아빠 군대 시절 사진 아니야? 근데 왜 어머님이 이걸 보시고 놀라시는 거야? 어머님, 여기 누가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저의 질문에 아빠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네 결혼식 사진을 봤는데 이 사부인 얼굴을 보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사부인을 어디서 봤나 한참을 떠올려 봤는데 결국엔 생각이 나더구나. 군 시절 내가 아주 아끼던 후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후임 여자친구가 바로 사부인이셨어. 아빠의 말을 듣고 시모를 봤더니 시모는 애써 저와 아빠의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시모도 저희 아빠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나신 듯 했었죠. 그때 사부인이 아빠 후임 만나러 와서 후임이 외박 나갈 때마다 아빠가 용돈도 챙겨주고 했었는데 그 인연이 여기까지 왔었네. 사부인 잘 지내고 계셨어요. 혼자서 애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죠? 시모는 처음엔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니 결국엔 아빠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 아까는 저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사돈 어른이 누구신지 제가 진작에 알아뵀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30년이 지났으니 못 알아볼 만도 하죠.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돼서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부인도 그렇게 창식이 아들도 이렇게 잘 살아줘서 참 고맙고요. 알고 보니 돌아가신 시부가 아빠의 군대 후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아빠의 단순한 군대 후임이 아니었어요. 부대에서 괴롭힘을 심하게 당하던 시부를 구해준 게 바로 저희 아빠였고, 시부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던 것도 저희 아빠였다고 했습니다. 장식이가 사부인이랑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집에 쌀 한 톨도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창식이 손에 쥐어주고 보냈는데 그놈이 그 이후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창식이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돈 벌러 간다고 배 타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해서 그랬어요. 저라도 찾아가서 갚았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처음엔 저도 창식이 그놈한테 서운하기는 했지만 그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살고 있기를 바랬죠. 근데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몇 년 뒤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아빠의 말에 시모의 눈에는 점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며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돈 어른이 아니었으면 형욱이 아버지랑 저랑 그 집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사돈 어른이 큰 돈을 빌려주셔서 월세도 해결하고 굶어 죽지도 않고 우리 형욱이 나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창식이 아버지랑 약속을 했었거든요. 우리 잘 돼서 꼭 사돈 어른한테 빌린 돈의 10배로 갚자고요. 근데 창식이 아버지가 그만... 시모는 갑자기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제가 시모에게 달려가 시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부인,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그리고 감사해서 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부인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흑심을 품고 사돈 어른과 솔미에게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빠는 시모의 손을 꼭 잡아 달래줬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본인의 부끄러움과 아빠에 대한 감사함 때문인 것 같았어요. 사돈 어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솔미한테 잘하겠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솔미한테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사부인에게도 더 잘하는 거였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정말로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겉으로만 잘해주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죽다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잘해주셨습니다. 또 결혼 전부터 돈 욕심을 보이시고 그 이후로도 종종 돈 욕심을 저에게 내비치셨던 시모는 당장 절에 들어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속세에서 벗어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시모는 달라진 모습 그대로 여전하시답니다. 그 사이 아이 둘을 낳은 저는 부모의 마음을 100번이고 더 헤아려 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 제 미움의 대상이었던 저희 아빠와 저는 지금 둘도 없는 부녀 사이가 됐습니다. 모든 걸 돌이켜보면 이 모든 건 세상을 떠난 저희 엄마 덕분인 것 같습니다. 엄마 덕분에 아빠와 다시 만나고 오해를 풀 수 있게 됐고 그로 인해 저희 아빠와 시모도 만나게 될 수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시모는 지금도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만나서라도 사돈 어른한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우리는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라고 말이죠. 시모 말대로 남편 가족과 저희 가족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돈 관계가 될 거여서 아빠와 시부가 과거에 그런 인연을 맺은 게 아닌가 싶네요. 아빠와 시모 그리고 저희 부부는 남은 생 동안은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사랑하며 살아볼까 합니다. 아빠를 소개해달라고 했던 시모 말을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지만 어쨌든 결론은 따뜻하게 끝이 나서 천만다행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났겠죠. 저는 나름대로 재밌게 제 이야기를 써내려 갔는데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은 제가 사연자지만 앞으로 애청자로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